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지역을 발표하며 교통 등 후속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고양 창릉에 자족용지를 조성해 퍼스널 모빌리티 등 스마트 교통 기술을 도입하며 지하철 고양선 신설, 자동차 전용 도로 건설 등을 통해 광역 교통 대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지난 7일 정부는 3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를 발표하면서 19곳의 서울 택지지구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총 8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서울 도심 내 공급할 예정이며 대방동 군부지 1,000가구, 노후 공공기관 복합화 1,500가구, 빈집 활용 주택 공급 400가구 등 도심 공공보유부지, 군 유휴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청년층 주거 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 3,002명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에 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대답이 44%였으며 여성이 46.6%로 남성 42.1%보다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주거 만족도를 위해 광역 교통 대책을 펼 예정이죠.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기존 개발 지역에서 서울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기존 개발 지역이 배제되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혹은 소개되는 매물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8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상담 신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요. 키다리 부동산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4월 정부가 2019 주거 종합계획을 발표했죠. 그 자세한 내용 살펴주신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지난 2017년 하반기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인 즉슨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5년간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2019년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이제 국토부의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주거 정책이 또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된 내용들은 주거복지 로드맵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거복지 어떤 주거 정책에 관련된 부분 네 가지의 테마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포용적 주거복지 정책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시장 안정세. 그동안 이제 많은 정책을 통해서 시장이 매우 좀 안정된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죠. 이 갭 투자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이런 시장 안정세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 네, 이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다. 네 번째로는 이 고품질의 이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 네 가지의 큰 테마를 가지고 이번에 발표가 됐었죠. 첫 번째,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포용이죠. 이 포용이라는 단어 사전적 의미는 약한 자를 감싸고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그 서민들, 이 취약자들, 노령층들 그리고
그 신혼부부나 청년층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런 주거복지를 실현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공공임대주택을 13만 6천 가구를 공급을 하고 공공지원주택을 4만 가구를 공급을 해서 공적 임대주택을 17만 6천 가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을 주거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맞춤형 청년과 신혼부부, 노령층 이렇게 맞춤형으로 주거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거급여 지원 대상 이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사항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서민들한테 어떤 급여를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계급여고, 두 번째가 의료급여, 세 번째가 주거급여, 그다음에 네 번째가 교육급여 이런 식으로 주는데 기준 소득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 소득액이 이 지원 금액 그리고 어떤 중위 소득의 44% 이하여야지만이 해당이 되겠죠. 신청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44% 이하가 되려면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 실제 소득 그러니까 월 소득 평가액과 그리고 재산 월 재산 환산액을 이렇게 환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1인 가구가 75만 원 이하, 2인 가구가 126만 원 이하, 3인 가구가 165만 원 이하가 됐을 때 지급을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이 되는데 이게 또 금액을 보게 되면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로 나눠집니다. 1급지는 서울 지역,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그다음에 4급지는 그 밖의 지역이죠. 지방 지역인데 1급지 서울 지역에서 1인 가구가 월 그 소득 인정액이 75만 원 이하일 경우에 얼마를 받느냐? 약 23만 3천 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격을 한번 꼼꼼히 검토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수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94만 가구를 지원을 했죠. 근데 올해는 약 17%가 상승이 된 금액이 110만 가구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를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공공성의 어떤 투명성 제고인데 이 임대주택에 대해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개발이 됐을 때 재개발 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기존에는 서울 지역이 10에서 15%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된다. 그리고 경기 인천에는 5에서 15%, 지방은 5에서 12%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지만이 허가가 났었죠. 인허가가 났었는데 이 부분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상향 조정이 됐다라는 부분인데 서울 지역은 10에서 20%가 상승이 됐죠. 경기 인천은 5에서 20%, 지방은 현행 유지인데 중요한 부분은 주택 수급이 안정 등 구역 특성에 따라 10%가 더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자체가 30%까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만큼 포용적 이런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러한 임대주택을 더욱더 늘리고 그리고 주거 안정을 도모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포용적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취약층, 노령층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주택을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공고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그리고 주택시장의 질서 확립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여기서 보게 되면 많은 부분이 나오는데 지역주택조합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해서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주택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원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좀 안 좋은 상황도 많이 발생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지역주택조합의 어떤 조합 설립 요건 자체가 토지 사용 승낙서의 80% 이상이 되게 되면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떤 불이익이 발생이 되고 이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 지역의 30%를 매입을 해야지만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여기에서 또 50%의 사용 승낙서가
발급을 받아야지만이 지역 주택의 설립 요건이 됩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30%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시행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예 어떤 구획정리 사업이나 이러한 택지 개발 사업 쪽으로 진행을 해서 PF를 발생해서 하는 게 더욱더 초기에 자금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주택조합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 해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지가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겠죠? 바로 재개발까지 염두에 둘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의 해지된 지역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다. 임차인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반환 보증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등록임대 부기 등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등기부 등본상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내 건물의 내 호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호실이기 때문에 연간 뭐 상향 금액이 있죠. 그 부분 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서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 보호 강화. 임대차 정보 인프라 고도화 그리고 등록임대 의무 이행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자,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기준 정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 법 이 실행 규칙이 개선이 됐죠. 주차장 면적 자체가 2.3m면 현행 유지를 했었는데 올해 3월부터는 2.5m 폭이 늘어납니다. 문콕 방지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확장형 주차장 같은 경우는 2.5m에 5.1m, 세로가 5.1m였는데 이 부분도 개선이 됐죠. 2.6m에 5.2m. 그래서 더욱더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 부족해서 건물 호실을 더욱더 늘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분양가 상승 요인이 하나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어떤 기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강력하죠. 시장의 자유, 부동산의 어떤 흐름을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 주거시장 안정에 중점을 둔다. 시장에 맡기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시장에 맡겼더니 금액이 너무 상승이 되고 또 지역 간의 어떤 가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에 맡기지 않고 주거시장을 안정에 중점을 두는데 정부가 앞장서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단호하죠. 전 정부, 역대 정부의 어떤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토목이나 건설 경기를 활성화를 시켜서 어떤 경기를 살리고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죠. 전 정부의 어떤 4대강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경기를 좀 되살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현 정부는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강력한 추가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 예, 이 세 가지의 강력한 어떤 기조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를 찾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고 했을 때 모니터링을 강화를 시키고 그리고 어떤 종부세나 어떤 보유세 자체를 세금 부담을 더욱더 늘려서 시장을 가격 안정을 도모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현 정부의 단호한 대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가격 안정을 도모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타겟이 되는 게 주택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택에 투자할 때 많은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입지, 누가 봐도 좋은 입지, 역에서 가까운 쪽 그리고 어떤 생활 환경이 우수한 쪽,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 우수한 쪽, 남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좀 주택보다는 다른 투자 종목을 한번 엄선을 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토지 쪽, 주택은 지금 3개월 연속 하락세지만 100개월 이상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토지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서 그쪽으로 투자 종목의 어떤 전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2019 주거 종합계획에 대해서 내용 자세히 살펴봤고요. 앞으로의 정책 방향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인데요. 대표님의 매물 함께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이성호 대표의 첫 번째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가져와 주셨는데요.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300%입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황금지구 토지의 가격도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5,2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대표님과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토지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입지를 포함한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화를 시키겠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투자 종목의 어떤 전환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인기가 좋기 때문에 토지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울 쪽이나 수도권 지역은 과도하게 높은 금액이 책정이 돼 있어서 소액 투자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지방 쪽에 떠오르는 지역들, 인력들이 많고 산업단지 가 많아서 어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고액 연봉자들이 즐비한 곳,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구가 상승률이 높은 곳, 그리고 어떤 관광산업과 산업단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자족도시의 개념이 우수한 지역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계속적인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돈을 많이 버는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가능한 부분과 거기에 산업단지를 계속적으로 조성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유동인구 그리고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시장 경제가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지역이죠. 토지 가격도 많이 상승이 됐고 아파트 가격도 꾸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광양 지역이 바로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1위가 바로 올해 1위가 바로 광양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포스코 광양제철 고액 연봉자죠. 그리고 세풍산업단지나 익신산업단지 그리고 광양항만 그리고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사무중공업, 세아제강 이렇게 굉장히 큰 기업들이 있는 곳이죠. 여기에 또 포스코 케미칼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5월 31일 날 드디어 준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리튬 이온을 생산을 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세계 시장의 20%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사업이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산업이기 때문에 급부상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바로 이 광양에서 펼쳐집니다. 1987년도에 포스코 광양제철로 인해서 그 지역의 황금기가 됐다고 하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제2의 광양의 황금기가 될 수 있다, 도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서 가까운 쪽입니다. 바로 황금지구인데요. 포스코 광양제철도 가깝고 포스코 케미칼도 가깝고 현대제철에서 가깝고 이렇게 큰 기업들에서 가까운 직주 근접의 요지입니다. 거기에 뒤에는 산, 앞에는 바다. 이 배산임새 지형에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순천 쪽에서 바로 토남 IC를 통해서 개통이 됐기 때문에 바로 15분이면 순천에서 도착이 가능하다는 이런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거기에 관광산업이 가미가 됩니다. 테마파크, 워터파크, 골프장, 리조트 이게 바로 황금지구 바로 뒤에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예전부터 개발이 준비가 돼 있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이 골프장의 홀수를 늘린 거죠. 18개월에서 27개월로 늘리고 워터파크를 또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황금지구가 아파트 들어서고 상업지역 들어서고 이 시기에 같이 준공이 된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다 완료가 됐을 시기는 시가가 많이 상승이 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지를 보시게 되면 황금지구가 바로 있고 이 부분이 바로
관광단지입니다. 골프장, 워터파크가 생기는 부분이고 바로 이런 산업단지 그리고 광양항만, 포스코, 광양제철, 광양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산재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물류비 절감입니다. 선적을 통해서 외국으로 수출, 수입. 그래서 광양항만이 우리나라에서 8년 연속 수출입 물동량 1위가 되겠죠. 예전에 이 부동산을 가게 되면 이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신도시를 형성하는 그런 곳인데 아직은 논밭 이렇게 돼 있지만 황금지구만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76%의 공정률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향후의 발전상은 이렇습니다. 황길지구가 이제 조합이 결성이 향후에 될 것이고요. 그리고 황길 2지구 광양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공공에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고 황금 2지구 광양시에서 진행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 중간에 황금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그 뒤에는 골프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옆에 어린이 테마파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의 미래 가치는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봉산 관광단지 말씀드렸죠. 총 면적 111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1천억을 투자해서 이쪽을 개발해서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부분. 어린이 테마파크가 또 형성이 돼서 가족 단위로 이런 관광 어린이 테마파크에서 놀이를 즐길 수 있고 글램핑, 캠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5월 31일 날 준공이 되게 되면 광양시는 제2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고요. 이 환지도를 보게 되면 아파트 부지가 이렇게 있죠. 아파트 부지가 6개 부지입니다. 여기에 많은 기업들, 대기업들이 지금 이쪽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아파트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면 상업적이나 준주거 지역은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진도 찍었고요. 그리고 용적률 자체가 뒤에 상업단지가 두르기 때문에 관광단지가 두르기 때문에 다른 지구와는 틀립니다. 도의성학은 600에 70% 상업지역이. 하지만 황금지구는 법정 최고치 1300에 80% 이렇게 많은 유동인구를 대비해서 용적률을 많이 준 부분이죠. 일반 상업지역 182.2제곱미터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231.4제곱미터 이렇게 용적률이 높다라는 부분 표시가 돼 있고요.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3억 3,500만 원, 일반 주거지역 1억 3,100만 원 대출 고려하시고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만 원이 실투자 금액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5,200만 원에 새롭게 부상이 될 수 있는 이러한 황금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토지 이야기 만나보고 있습니다. 토지 매물입니다.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요? 자, 산업단지와 관광단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곳, 바로 여수도 그렇죠. 산업단지에 그리고 관광단지가 있으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는데 광양이 벤치마킹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수의 금액만큼 광양도 금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재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일반 상업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서 만나봤고요. 다음 매물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매물진단 이성호 대표의 두 번째 매물은요. 바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곳은 설릉역과는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이 됐고요. 방 2개, 욕실과 거실,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이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강남의 생활 인프라 모두 안고 있는 곳에서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 매물도 소개 들어볼게요. 네, 강남 한복판에 12.8 거주 면적입니다. 12.8제곱평의 실면적인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다는 부분을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 3,500, 3억 초반대로 구성이 돼 있고요. 보건사로 업무 지역이죠.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 계속적인 어떤 직장인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 중심 업무 지역이죠. 바로 중간 사이에 있는데 테헤란로에서 좀 더 가깝습니다. 역은 선릉역에서 약 7분 거리에 있고요. 이쪽에 또 상록회관 상권이 있죠. 상록회관 뒤편에 상권이 24시 먹자 상권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의 주거지입니다.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또 상권들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일과 후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곳까지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인기가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개발 호재로는 강남구 삼성동의 국제기로 복합지구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왜? 가까우니까 바로 선릉역에서 한 정거장이죠. 삼성역까지 걸어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 삼아서 걸어서 출퇴근도 가능한 그런 거리에 있다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가까운 직주 근접의 이런 입지고요. 그다음에 코엑스 서울무역 전시장, 컨벤션장, 전시장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마이스 산업이죠. 국제적인 그런 기업들이 자기네 나라에 자기의 기업의 상품을 알리면서 홍보를 하면서 무역상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마이스 산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또 르네상스 호텔이 또 재건축이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의 63빌딩의 1.5배입니다. 그만큼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오고요. 호텔로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 시설이 77%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늘어난다. 보시면 되고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올해 이제 착공이 예정돼 있죠. 이게 완료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리고 세계적으로 높은 빌딩 5위에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지어진다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직장인들이 약 13,000명이 또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 밖에도 이제 협력업체, 신사업, 벤처기업까지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교통도 매우 좋아지죠. GTX A노선, C노선, 신사, 유래선까지 들어와서 강남 지역의 교통의 허브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건물 특징은 2018년 3월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거기 한계동에 16세대고요. 그리고 5층 중에 5층입니다. 자, 금액은 3억 3,500만 원인데 12.8평 실면적입니다. 거기에 금액이 3억 3,500, 3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3억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3억 5천만 원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래서 3,500만 원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에 대한 상담은요.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돼 있네요.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 연락 주시고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 1,300%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로 건폐율 60%, 용적률 2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3,100만 원으로 예상되며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2호선 선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 16.95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52.11제곱미터입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된 본 매물은 방 2개, 욕실과 거실, 그리고 다용도실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매물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3억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3,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어 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두 가지 전화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 순서 함께 해주실 분도 모셔볼까요?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의 권우숙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권우숙 대표님께서 부동산 시장 살펴보는 강의 시간부터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서울 서남권 상승, 동남권 하락이라는 주제입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우선 서울에는 5개 권역이 있죠. 그중에서도 서남권과 동남권을 준비했는데요. 서남권은 상승이고 동남권은 하락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서울에 보시게 되면 서남권은 상승을 했는데 동남권은 하락했는데요. 이게 2019년도 1분기 부동산 114에서 나온 이러한 조사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승을 한 지역은 금천구를 비롯해서 구로구, 동작구, 종량구, 은평구가 상승의 효과가 있고요. 하락한 지역을 보시게 되면 송파구를 비롯해서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마지막 성북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한 표를 보시게 되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폭가 많이 내려갔죠. 마이너스 1.64%인데요. 상승한 금천구를 비롯하시면 보통 한 0.68에서 0.41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 금천구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천구는 상승한 폭이 굉장히 높게 난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금천구와 구로구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우선 보시게 되면 2018년도부터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상승한 폭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은 2019년도 1월부터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구로지주철 같은 경우 업무 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평당 가격을 보시면 2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공급량이 금천구나 구로구 같은 상승을 이어가는 서남권에서는 시세가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2019년도 1분기에서 금천구에서 보시게 되면 평당 가격이 인접해 있는 안양까지도 평당 한 2천만 원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허나 지난해에 3분기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하락한 동남권에 비해서 서남권에서는 시세가 상한가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결론이 있냐 그러면 공급량입니다. 제일 원인이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은 공급인데요. 부동산은 수요와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가격과 바로 직격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보통 공급량이 한 해 2018년 한 해에 1만 가구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시, 군, 구로 나누었을 때 평형선을 유지하는 해당 가구가 보통 한 입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천이 보통 평균이라 그러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1만 세대였으니까 한 5배가량이 굉장히 크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에 있다 그래도 이 공급량에 대비했을 때 수요가 극히 작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겠죠. 특히 또 강남구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어져서 4,500가구가 쏟아졌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1만 세대가 입주가 대기 중에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 공급량에 대비했을 때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이러한 동남권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하락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금천구와
구로구 지역이었는데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1000세대 정도 됐기 때문에 평균적인 2000세대를 보았을 때 1000 정도면 아주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과는 무관하게 하락과는 무관하게 상승의 효과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준하고 있는 고가주택을 보시게 되면 보통 12억을 공지시가 9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아파트 25평 즉 84.제곱미터를 보시게 되면 평당에 3,500만 원이 12억이 아파트가 되는데요. 이런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동남권에서는 평당 가격이 분양가가 3,5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보시게 되면 서남권에서는 보통 한 1,500에서 한 2,000 선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서남권과 동남권의 차이가 유지가 되지만은 이 분양가를 봤을 때에 동남권과 이미 서남권의 이게 차이가 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자들은 저렴한 분양가를 찾아서 서남권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몰리다 보면 주택에 대한 이러한 공급량에 또한 저조하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봤을 때 서남권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남권의 가격까지 상승의 효과에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2019년도 1분기에 서울의 분양 단지인데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33.1, 12대 1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동대문구는 2,500만 원 선이고 은평구, 노원구 보시게 되면 2,000대 초반 금액이기 때문에 평당의 분양가도 차이가 나지만은 이런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죠. 특히 서울을 대표하는 이 동남권에서는 분양 시장이 굉장히 약세로 보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청약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동남권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주택도 있는가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 시장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의 서울에는 아직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 시장을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분기 분양 물량인데요. 절반 수준이 이상이 이 조합원에 다 갖고 가고 있고 실제 입주자들은 이 2,000세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봐도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공급량이 아직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평균적으로 조합원의 분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공급량이 훨씬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평균 세대가 2,000세대밖에 안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선을 보시게 되면 한 2,000세대, 즉 평균선이라는 거죠. 이 평균선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량은 아직까지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고요. 특히 요새 봄인데 굉장히 많은 실질적으로 공급량에 따라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움직일 때도 불구하고 인구 970만의 서울에 공급이 몰려 있어도 아직까지는 서울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청약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죠. 1순위 경쟁률이 감소가 됐지만은 지금 새로 나와 있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제도가 새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 제도는 완전하게 다른 이러한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19세 이상이라든지 집이 있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또한 통장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제도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 대한 지속적으로 후풍의 시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요. 서울 서남권 상승, 동남권 하락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시장을 공부해봤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누구보다 현명한 투자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권호숙 대표님의 말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래 하단에 정보 주목해 주시죠. 자,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 세미나와 또 1대1 무료 상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같은 번호 연락 주시고 꼭 참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매물 진단 시간입니다. 매물 함께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매물 진단 권호숙 대표의 오늘 매물은요. 바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과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9.83제곱미터, 실사용 면적은 41.25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8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과 욕실, 주방과 발코니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매매 금액은 약 2억 8,5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6,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2천만 원 예상되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권호숙 대표님과 함께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곳에 이번 말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영등포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투자의 시작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매물입니다. 우선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영등포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대지가 19.83제곱미터, 실제 사용 면적이 41.25제곱미터입니다. 올 8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5층 중에 3층 매물이고요. 건물을 보시게 되면 참고 사진을 갖고 나왔는데요. 내부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매물인 내부 사진은 실질적으로 동일 업체에서 작년에 시공했는 사진을 참고 자료로 갖고 나왔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건물은 전체에 투룸과 3룸, 1.5룸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투룸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일단은 인테리어 보시면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로 개혁하고 있고요. 관리업체로서는 전문 관리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편리성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한 여기는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까지 풀옵션으로서 실질적으로 편리한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 8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곧 만나보실 수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을 주목해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이곳에 방 2개, 그리고 5층 중에 3층, 로얄층에서 만나볼 매물인데요. 자,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했는 매물 중에 제일 특징을 보시게 되면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선분양이기 때문에 선분양에 대한 메리트가 아무래도 가격입니다. 가격이 2억 8,500만 원인데요. 지금 전세를 예상하는 가격은 2억 6,500만 원이고 지금 분양가를 보시게 되면 확정 금액인데 예상으로 나와 있지만 많은 분들이 혼돈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해주셨는데 확정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는 예상 금액이고 실제로 전세를 만약에 투자를 하시겠다면 2천만 원 정도 아주 소액이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충분히 또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수익형으로서 월세로 만약에 가능하시다 그러면 보증금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가 나겠지만은 보통 보증금은 투룸 기준으로 했을 때에 보편적인 보증금이 한 3천만 원 정도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3천만 원에 8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률이 가능하시고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한다면 2천만 원에 접근 가능한 매물이라고 합니다. 영등포구 영등포동 매물 좀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이곳 신축 투룸에 실제로 거주를 한다면 생활 환경 어떨지 입지도 둘러볼까요? 네, 부동산은 입지는 부동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죠.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이 매물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사실 영등포역에서 보시게 되면 도보로
건물에서 바로 여기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3, 4분 정도의 위치에 갖고 있고요. 바로 또 옆에 보시면 큰 이런 공원이 있는데요. 제가 공원 사진을 조금 이미지로 넣었는데요. 이 공원은 요즘은 새로운 트렌드가 있죠. 공세권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신종어입니다. 공원과 여기 가까운 공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 있음으로 해서 주말이라든지 가족끼리 힐링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이러한 장소가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 도심에서는 흔치 않죠. 이러한 공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면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라든지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 지도에서 보아도 바로 내 매물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바로 입지로서 눈에 보일 수 있든 가치 상승이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영등포역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도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죠. 특히 역에서 상권은 몰려있는 몰세권 상권에다가 역세권까지 겸비를 했기 때문에 이 편리성은 말할 나위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리성이 추구가 됐습니다. 특히나 영등포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교통을 보시게 되면 영등포는 서남권에서 교통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또한 부천이라든지 안양, 인천에 대한 이러한 교통망이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 이러한 지역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지하철 노선과 일반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영등포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입지입니다. 특히나 영등포동에서는 신축에 대한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희소 가치가 아주 높은 이러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과의 거리 첫 번째 이유가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큰 공원이 있다는 거, 공세권이 있다는 거. 세 번째는 몰세권이 역과 모든 상권이 몰려 있다는 것이 큰 하나의 장점. 마지막으로는 교통에 대한 아주 편리성을 추구하는 입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화점, 마트 그리고 녹지까지 좀 두루두루 잘 갖춰진 입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제는 뉴타운 소식과 같은 개발 호재들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네, 영등포는 서부권의 도심의 거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인데요. 영등포 그러면 금융이고 방송이고 정치고 언론이고 업무고 이러한 지역이 혼합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이죠. 바로 여의도와 인접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국제금융의 특화 개발을 하는 지역이 바로 영등포인데요.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개발되는 지역이고 또한 이러한 지역은 여의도를 비롯해서 도심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또한 재생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등포의 기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본매물 지역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면 영등포 역세권 개발입니다. 많은 분이 익히 알고 계시지만은 영등포 역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은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또한 집상촌과 쪽박촌이 있는데요. 현재 굉장히 열악하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집상촌 개발은 39층의 호텔과 또 업무 지역과 이런 것이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런 지역인데요. 특히나 영등포역은 또 경인로 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빈테크 사업이라고 4차 사업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러한 지역의 영등포는 내 관내에 있음으로써 개발의 이득과 또한 산업에 대한 이득은 바로 인구 문제죠. 거기에 대한 밀접한 관계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또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개발 사업은 영등포동의 개발 사업이 바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제가 입지를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영등포의 재정비 촉진지구와 신길동의 재정비 촉진지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상업 업무 주거 복합단지로 거듭나면서 202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3,500세대 이상이 나오는 대단지형의 아파트고요. 신정동 역시 마찬가지로 직주 근접형의 주거
주거 복합 단지가 이루어지는 곳이로서 2만 세대가 쏟아져 나옵니다. 2020년도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인접해 있는 물건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발 지역이 바로 내 주변의 인근에 있는 것은 바로 개발에 대한 가치 상승이 내 물건과 바로 직접 연결이 돼 있는 이러한 이중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개발 사업을 보시면 영등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당산역 역세권 개발을 비롯해서 서부선의 교통망, 여의도는 굉장히 가깝죠. 본 매물지에서 여의도 대교만 바로 지나면 여의도이기 때문에 여의도의 업무지역의 개발사업, GTX, 빈오션과 또 하나는 신안산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또 신림선, 영등포 역세권 개발,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 이러한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인데요. 서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은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죠. 이런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등포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정말로 영등포는 진행적으로 지속적으로 같이 상승이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물건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소식들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물건 선별해 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지 정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우선 영등포를 포인트로 한번 잡자면 제가 많게 한 5가지를 했는데 더 많이 있죠. 사실은 3도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금융의 도시의 위상을 갖고 있고요. 채소 가격입니다. 선분양이기 때문에 채소의 가격으로서 최고의 투자처로서 분양가를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진행형이 아직도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차익형과 수익형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 특히나 최고의 입지에 자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살펴드리자면 1호선의 영등포역의 도보 4분 거리고요. 대지가 19.83제곱미터, 실제 사용이 41.25제곱미터입니다. 2개 방,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을 보시면 2억 8,500만 원의 최소 구매,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2천만 원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권우숙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무료 상담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요. 하단의 정보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023153-2668번 문의 주신 후에 참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권우숙 대표님의 매물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좋은 매물 소개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상담도 계속 도와드리니까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20번 많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